사이버 공간의 윤리 문제. 그래서 정보윤리란 건, 정보사회 윤리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인가요? 정보윤리 교육 받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정보윤리 교육 받더라고 나와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윤리교육이라든지 뭐 교육들 학교에서 하라는 거 있죠. 그거 꼭 해주세요. 사이버 윤리 강령. 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신과 행동 강령을 정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시간, 공간의 장벽이 무너뜨리고 세계가 하나 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익명성을 통해서 타인의 권리나 인권이 빈번하게 침해가 됐어요. 그래서 인권 침해 안 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냐? 네티즌 기본 정신. 어떤 것이 기본 정신인가? 4개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사이버 공간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댓글 달고 여러분이 구독하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주체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는 공간이다. 사이버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간다. 여러분,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 이왕이면 상대를 기분을 생각하면서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댓글 한마디가요, 누구에게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으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타인의 네티즌 행동 강령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며 보호한다. 우리는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며 유포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우리는 비속어나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는 실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아이디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 감시와 비판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는 네티즌 윤리 강령 실천을 통해서 건전한 네티즌 문화를 조성한다. 그래서 네티즌 행동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도 하나의 공간으로서 상대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상대를 이해하며 인정하면서 건전한 생각으로 건전하게 활동하라는 내용이죠. 사이버 공간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부정확한 행동을, 부정확한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를 사이버 공간에 썼을 때 많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체크 잘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벌금 나오거나 그 외에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공간의 윤리 문제입니다. 정보와 사회의 역기능. 웹사이트를 통해서 불법 음란물 유포 및 판매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웹사이트 통해서 웹사이트 어떻게 돼요? 접근 쉽죠? 그래서 지금 불법 음란물, 불법 사진 판매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누구는 감옥 가고, 지금은 이제 감옥 가려고 준비 중이고, 누구는 그런 거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죠.
SNS 한번 잘못해서 가수생활, 쫑친 가수생활 닫고 감옥에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단톡에 들어가서 단톡에서 활동하면서 그 단톡에서 음란물을 공유했다고, 음란물 판매했다고 지금 현재 문제된 거겠죠. 그래서 불건전한 피소거나 은어 사용의 급속한 확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야, 낚였다 낚여. 축하. 땡기. 강추. 지적 소유권 침해하는 경우, 불법 복제물 게시하거나 불법 복제물 판매 광고, 크랙 파일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되겠죠.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소외 집단, 지역 감정조사,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죠? 허위 정보, 유포 및 통신사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통신 피라미드 판매, 불법 스포츠, 게임 도박, 행운의 편지 등 많이 썼죠. 이 편지를 받는 즉시 7일 안에 500통을 보내시면 당신에게 행운이 옵니다. 그런 거 있죠. 통신 피라미드 판매.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데 욕설, 음량 대화 등 사이버 성폭력이 증가되고 있다. 여러분 아니죠?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 인터넷 범죄가 있다. 정보통신법 침해 범죄, 해킹,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저작권 침해, 개인 위치 정보 침해,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가 있다. 불법 콘텐츠 범죄, 음란물, 명예훼손, 스토킹, 도박, 콘텐츠 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버 범죄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유형을 이겨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만일에 제가 금융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가요?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들어가죠. 내가 스토킹을 당했어. 사이버 스토킹을 당했어. 사이버 도박을 당했어. 그러면은 불법 콘텐츠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사이버 범죄가 유행일까요? 사이버란 것은 어떻게 해서 사이버 범죄가 유행이고 사이버 범죄가 많이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사이버에서 할 때 본인의 이름을 꼭 써야 된가요? 본인의 이름을 안 쓰면 안 들어가진가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사이버로 활동을 할 때 본인의 이름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익명성. 이름이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신변이 표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얼굴 보면서 아, 너구나. 당신이군요. 오현재이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은 범죄가 조금 덜한데요. 그런데 사이버상에는 너는 나 몰라. 나는 너 몰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 왜? 너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아.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한다는 겁니다. 익명성. 사이버 범죄가 국제성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전문성. 사이버 언어, 폭력 등의 형태의 사이버 문제는 기초적으로 컴퓨터 관련 지식만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적인 전문성이 없어도 있죠. 기초적 컴퓨터 관련 지식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이버 문제의 유형 및 특징, 사이버 문제 유형, 사이버 테러형 범죄,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악성 프로그램 메일 폭탄. 테러형. 갑자기 어떻게 돼요? 메일 폭탄에서 다른 메일을 못 받는다는 거죠. 사기, 통신게임 사기, 불법 복제물 사기, 유해 사이트, 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 성폭력, 협박, 공갈 등 이런 게 사이버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 범죄의 분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사이버 범죄는 범죄학적 분류에서 보면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논란, 사이버 사기, 인터넷 도박, 인터넷 저작권 침해, 해킹, 악성 코드, 스팸 메일, 개인정보 침해 이렇게 해서 사이버 범죄학적 분류 나왔습니다. 사이버 내용은 언어, 성폭력, 인터넷 음란물, 재산은 사기, 도박, 저작권, 신종은 해킹, 악성 코드, 스팸, 개인정보 침해. 이런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특징에서 사이버 공격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락 쪽에 5살, 6살, 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게임방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사람은 게임방에서 사람 막 죽여요. 전쟁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막 죽여요. 게임하면서 막 죽였는데 실제로 그 거리에서 그 똑같은 가상현실 거리였어요. 가상현실 거리. 어떤 형태의 도시를 그대로 컴퓨터상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카메라로 그 거리를 트래킹하죠. 그 다음에 사람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을 총으로 딱 쐈죠. 그러면 현실에서 총이 나와서 발사돼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뉴스 형태로. 사이버 공격의 미래는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형태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영화, SF 공상영화 보면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비행기 띄우고 나는 여기서 비행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는 뜨고 갑니다. 내가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 안에 안 타 있어요. 조종사는 가상 공간에서 현실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현실에서 조정하면 그게 그대로 비행기에서 조정한 것과 똑같이 해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사이버 공격은 진홍화, 다양화, 복잡함인 자동화가 있다. 공격 대상 범위가 불특정 다수에서 특정 다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 메일, P2P 등에 대해서 다른 시스템은 매우 빠른 전파가 가능하고요.
사회공학적인 기법과 다양한 기술적 방법이 결합된 사이버 공격 출시 현생이고, 여러분 정보가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정보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금전을 받고 팔기도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정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유출하는 공격 출연을 했다는 거죠. 한번 이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청소년 사이버 폭력 가해 이유. 예전에는 왕따도 어떻게 왕따를 시켰냐 그러면 기하고 안 놀아주는 게 왕따였어요. 요즘엔 어떻게 왕따 시킨다 그러죠? 인터넷을 단톡을 하는데 걔만 단톡에 초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폭력 가해 이유가 보복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습니다. 43.9%. 두 번째, 상대방이 싫어서 34.8%. 장난으로 22.8%. 너가 나와 생각이 달라서 16.5%. 그냥 이유 없이 14.6%. 이렇게 해서 사이버 폭력의 형태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사이버 폭력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하냐? 온라인 게임을 해서 45.7% 게임에서 사이버 폭력을 하고요. 또는 메신저, 채팅에서 사이버 폭력. 게임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이나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SNS에서, 커뮤니티에서, 기타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온라인 게임상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폭력이 나온다 그러죠. 사이버 언어 폭력은 인터넷 투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욕설, 거짓 언어, 인신 공격 등을 한 행위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훼손하는 글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행위죠. 사이버 스토킹은 특정인이 원치 않아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미니홈피, SNS에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성적인 묘사 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 그 다음에 사진,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신상정보 유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게재하는 것. 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불링, 따돌림.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안티카페 활동과 같이 인터넷상의 소셜미디어 사이트, 휴대전화, 텍스트 메시지, 채팅 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왕따를 지칭하는 신종 따돌림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사람 없겠죠? 사이버 범죄에서 한번 마무리로 지금 현재 악성 코드에 의해서 피해 사회 한번 하겠습니다. 해킹 또는 악성 코드 공격을 위한 유출, 내부자의 의도적 정보 유출, 악성 코드 공격을 위한 시스템 파괴,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현대캐피탈, 리딩증권, SK칸즈, 넥슨, 금융권에 대해서 이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의 의도적 정보 유출, 두산중공업에서 임의의 입찰 및 공사 자료를 갖고 STX로 이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부자고 있어요. 여기 일을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
이직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나가본 거죠. 대우조선도 그런 경우가 있죠. 설계 정보, 설계 자료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80만 건을 외부에 유출해버렸어요. 하나 아이스캣 카드, 삼성, LG, KT 카드사 등. 그 다음 이제 악성 코드로 해서 농협, 방송사 같은 경우.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농업 전산만 손상으로 거래 내역 손실, 직접 변상액에만 80억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이버 범죄와 정보와 사회의 윤리까지 마무리로 학습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버 범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